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유일하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봉규 대표께 새 인사 제가 드립니다. 아유, 제가 그리고 이봉규 TV를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박찬종 TV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가지고 이 방송을 하면 저 TV의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요. 구독자도 올라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박찬종 TV와 이봉규 TV는 동맹관계에 있고, 그럼요. 여기가 한미동맹. 여기가 상전. 아유, 무슨 그러니까 말씀. 이박 동맹이고, 박이 동맹이 아니고 이박. 아닙니다. 박이 동맹. 이박 동맹. 그래서 금년에 이제 새해가 밝고 오늘 이틀째인데, 네. 계묘년이라 그래, 계묘.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갑자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계묘년에 60년 만에 한 번씩 온다 그래요. 네. 그게. 그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임진왜란 이후에 계묘년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은. 그럼 이제 금년도 뭐 괜찮겠네요. 저는 이제 이 기묘생이 이 토끼띠인데, 그러면은 흰 토끼 같아, 흰 토끼. 흰 토끼 띠신데 뭐 올해가 검은 토끼 해니까. 그러니까 흰 토끼 때는 아마 뭐 변동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흑토끼가 행운을 상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권의 지도자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럼 우선 뭐 대통령,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주요 정당의 그 당직자들, 고위 당직에 있는 분들, 이걸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삼고, 저는 그분들에게 개묘 전에 제 첫째로 제가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좀 제가 외람되지만은 2400년 전에 맹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에 관한 일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그게 진심장구편의 13자로 이렇게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풀면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풀면 긴데 한자로는 인불가 이무치 무치지치 무치이. 제가 이거 80년대 초에 제 일종의 이 경험담을 담았다가 회고록은 아니고 책을 출판해 가지고 제목을 이걸 달았어요. 부끄러운 얘기라고 달고 책 이면에 그 출전을 밝혀 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역사 철학 소설가인 이병조 선생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책을 갖고 이렇게 드렸더니 딱 제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유, 그때 제가 정치규제에 묶여 있을 때인데도 뭐 국회의원 한 2번 했으니까 박 의원이 이 말을 써버리면 후세 사람들은 이걸 책 같은데 표지나 표고로 못 쓸 거 아니냐고. 이 양반은 이제 사서삼경이 아주 능통하니까 대본에 딱 알아요. 이게 맹자 진심장구편에 나왔다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서삼경 통달한 일도 없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 한 줄 꽤 차가지고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표절한 셈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선생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신다면 했더니 용서란 말을 했어. 기서호야, 용서하라. 요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에 비해서는 이게 말하자면 역성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의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맹자는 좀 도전적으로, 그 공자는 결국 평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만 해버리면 뭐 부끄러워하고 뭐 할 것도 없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뭐 차이를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맹자가 말한 대로
스스로 정치 지도자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어제 내가 한 말, 그다음 내가 오늘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내 기본 인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부끄러운지 아닌지 이걸 이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 초에 한국 정계에서 만들어져서 퍼뜨려진 말 중에 내로남불, 이게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등재돼 있어요. 네. 영어 단어로 등재돼 있어요. 네. 거기에 딱 영문으로 번역 딱 그렇게 해놨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일도. 그러니까 스펠링은 내로남불. 그렇지. 그 발음대로 내로남불. 알파벳으로, 예.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나도 불륜을 저지르면데 그건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하니까 부끄러움이랑 전혀 없는 바탕에서 그런 말이 생겨져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옥스포드 사전에서 등재된 내로남불을 지워달라고 해야 할 날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한자의 사자성어로 이게 주객정도라는 말, 주객전도.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뒤집어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두구육. 그 양의 머리를 이렇게 내놔놓고 뒤에는 개고기를 파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와 선악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적반하장이 있지. 적반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도둑놈이 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내로남불이다. 양두구역이다. 적반하장이다. 주객전도다. 이게 전부가 한국 정치판, 한국 정치 공동체의 이 말들이 범람하고 있다. 범람. 홍수처럼 넘쳐 흐른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 이것이 서로 반복된다. 여야 간에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뭐 조금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 공동체 전체 중에 정치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뭘 참여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지 아닌지 그걸 깨닫는 그런 한 해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 1952년 5월, 6월 그때는 6.25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일대에 그건 임시 수도가 국회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해가지고 직선제 출마해서 정치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뭐 그 임시 수도 임시 국회를 둘러싸고 그냥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다니면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야. 따뻘대니 뭐 막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뭐 이 국회의원이 붙들려 가고 그런데 전쟁 중에 말이야 이 정치 투쟁을 하니까 영국의 BBC인지가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니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근데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니고 계엄령이 선포된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87년 이후에 이게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이 정치 공동체는 말이야 이게 쓰레기통이다. 이게 쓰레기통. 더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방송용으로는 뭐 똥이니 이런 말을 함부로 못 쓰게 했는데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똥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게 대한민국 정치다. 이게. 그러니까 52년에 영국 BBC 방송이 얘기했던 그 현상보다도 지금은 더 극악한 현상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묶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크게 반성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금년 한 해는. 이걸 이제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이게 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천둥벌거숭이가 되고 뭐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현상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어저께 문희상 고문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토끼도 굴을 3개를 예비하고 있다고요. 한 개가 무너지면 다음 무너지면 세 번째라도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재명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 온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도 하고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은 이 판에도 바른 소리 하지요. 이게 우리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갖고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가
현재는 일단 포로가 돼 있다 이게. 네. 포로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뭐 300명한테 헌법 8조에는 정당 조항이 어떻게 이게 적시되어 있는지 국회 조항의 46조에 국회의원의 자율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가까운 국회의원한테도 랜덤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헌법 8조가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처럼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금배지 안 달고 그냥 합니다. 들어오네요? 금배지 주고 예. 뭐 본회의장 이용법 이런 가르쳐주지 그거 안 합니다. 아,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면 반발이나 뭐 우리를 애도 취급하냐 이렇게 된 게 안 해요. 그 그래서 기본인데. 저는 92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때 좀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건방진 짓을 좀 했는데 정치개혁당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이제 후보 내갖고 달랑 저 혼자 당선된 일이 있어요. 이게 정치개혁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개혁 그 내건 것 중에 네.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네. 한국헌법학회가 시행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10시간, 국회의원의 경우는 12시간의 헌법, 국회법의 강의를 이수한 필증을 첨부하고 등록해야 된다. 네. 시험 보라 소리 할 수는 없지, 시험은. 네. 그러니까 강의만 그 강의 들어라? 이수 필증, 강의. 그냥 잠을 자든 뭐 어떻든 하여간 그런 강의를 한번 네. 듣는 그 계기에 헌법은 조문이 130조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들이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앉아서 보는데 20분이면 돼요. 20분. 이 30분이면 한번 대충 훑어볼 수 있어요. 1시간이면 아주 찬찬히 읽을 수 있어요. 요걸 한 3번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가게 돼요. 헌법이 기본법이고 쉽게 설명이 돼 있고 조문수도 적거든. 그게. 네. 근데 이거를 강의를 듣고 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92년 이래에 어디 갔었든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장소에서는 웃는다고 웃어. 왜 웃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는다고 저 사람 뭐 시험 좋아하나 이런 느낌을 아마 갖는 것 같아. 시험. 워낙에 또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공부는 이수 워낙에 필증 잘하시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거 뭐 헌법을 몰라갖고 그 지금 글쎄요. 판이 되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자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강제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도 그게 위반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다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이 많아지면 그러다가 조금씩 개선도 되고 할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이 대표는 어찌 생각해요? 지금 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외 여행 자유화됐을 때 여권 받으면 소양 교육이란 거 받았어요. 해외 나가기 전에. 그게 말하자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강의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필증을 받아요. 여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국교가 열리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때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행하는 그 중국 정서에 대한 그걸 들어야 그 나갈 수 있죠. 예. 저 여권에 뭐 허가가 나오고 예. 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이게 제 후배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는 헌법 강의 이수 필증을 첨부하는데 동의하냐 했더니 걸어놨더니 한 100몇십 명밖에 동의 안 해. 별 관심이 없어 이게. 그 이걸 여러 군데 이렇게 퍼나른데 올린데도 저건 이게 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차피 공직선거법 부분적으로 손댈 것 같으니까 그때 반드시 이 조항에 끼워 넣기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촉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기 동의하시면 기회 나는 대로 그런 계기가 올 때에 댓글 같은 걸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